어제 모처럼 만에 1%대로 쉬어갔던 양대지수가 오늘장 마이크론의 훈풍으로 다시 한번 오릅니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 7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매수 유입을 해주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화전기,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들 SK하이닉스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먼저 삼화전기가 14%까지 강세를 보여주면서 52,500원 선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삼화전기에 대해서 증권사 분석에서 투자 포인트로 데이터 센터향 S캡 성장이 시작된다. 하이엔드 하이브리드 캡 역시도 차량용과 로봇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꼽혔습니다. 삼화전기는 전에 커패시터 기업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S캡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장의 강세 눈에 띄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8.7%까지 오르면서 18만 원 선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최근 17만 원 선에 대한 저항을 느꼈었는데 오늘 모처럼 좀 시원스럽게 올라주고요. 마이크론이 예상보다 좋은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 반도체주 전반에 훈풍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오늘 HBM 3 12단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HBM에 앞서 나가고 있는 경쟁력 주목을 받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역시도 HBM 관련 장비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8% 넘게까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스코비가 11%, SK스퀘어 같은 지주사주도 오름세를 타고 있고요. A프로젠 8%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IT 가운데 이수페타시스, MLB 제조 기업이죠. 6% 상승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도 역시 5.8% 오른 11,510원. 그리고 전력 기계 관련주 가운데 HD 현대일렉트릭 모처럼 대장주가 오늘장 6%까지 상승하면서 33만 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미래세증권에서 대폭 목표 주가를 상향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상승 여력이 한 60%까지 있을 것이다 라면서 기존의 목표 주가 30만 원에서 49만 원으로 올려잡은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업황 호조의 최대 수혜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강력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내년도까지 양호한 실적을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높은 수주 단가가 2026년까지 최소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SK증권 우선주가 5.7%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만나보겠습니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어떤 종목을 꼽아볼까요? 네,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SK하이닉스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간밤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론이 어닝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보통 마이크론이라는 종목 자체가 디램과 관련해서 풍향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SK하이닉스의 훈풍이 부는 것,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나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등 폭의 차이는 HBM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HBM 12단 이제 제조를 하고 있다, 생산을 한다, 양산한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고요. 4분기부터 엔비디아에 공급한다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가 흐름이 부진했던 것, 삼성전자가 흐름이 부진했던 것은 반도체 업황에 겨울이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을 저희가 체크를 해보자면은 내년 1분기 발표죠. 그러니까 올해 4분기 실적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오히려 실적이 전망치가 좋다라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히려 더 주목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반도체 관련해서는 업황이 꺾였냐, 꺾이지 않았냐에 대한 부분은 고민거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요. 결국에는 심리가 돌아서느냐, 돌아서지 못하느냐가 문제였는데 심리가 오늘 돌아섰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차트 보고 조금만 더 부연 설명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오늘 가격대가 17만 원부터 18만 원 사이에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대를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매물이 많다는 것은 이 구간에서 매도세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도세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오늘이 완벽하게 반등이 나오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종가 부분에서 7만 9천 원, 오늘 시초가 정도까지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부터 매물을 제법 많이 소화한 상황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들고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신규 매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만약에 오늘 종가까지 18만 원 지켜준다라고 하면 진입 가능한 자리다. 그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HBM 등 이 업황에 대한 우려감은 기회에 불과했다는 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 전해주셨고요. SK 하이닉스 오늘 18만 원 선 지지를 한다면 신규 매수 관점도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보시죠. 형지엘리트가 오늘 9%까지 하락세를 띠고 있는데요. 1979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 엘리트에 대한 성장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또 중국의 부양책으로 인해서 반응을 했었는데 상승 막바지였던 어제까지 이틀 연속의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오늘장 9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KC코트렐 9.92%의 하락 띄고 있고요. 화천기계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왔던 이 종목 5%의 하락입니다. 갤럭시아 SM, 삼성제약 같은 종목들 4에서 5% 조정을 받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보시면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화천기공, 이 종목도 역시 화천기계, 화천기공, FN가이드, 경영권 분쟁 있는 종목인데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이 4%의 하락 나타내면서 21만 2천 원, 지능기업 이우선주비, 휴니드, 삼일제약 같은 종목들이 3% 후반까지 하락을 하면서 방산주의 조정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호섭 PB님 어떤 종목을 짚어볼까요? 네, 오늘 체크해볼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역시 방산주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현대로템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이라든지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최근에는 신고가 영역 들어서면서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불과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을 떠올렸을 때 방산주보다는 철도 관련주로서 관심을 더 많이 받았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방산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방산 모멘텀이 더 부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금 독일의 철도 박람회, 세계 최대 규모거든요. 그 철도 박람회에서 수소 트램과 고속 열차 같은 것들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결과적으로 수소 트램이라는 것은 수소와 관련된 기술력이 이만큼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라는 거겠죠. 현대로템 방산에 있어서 가장 지금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방산에 당연히 포인트를 잡아야겠지만 철도라든지 수소라든지 다양한 부분으로 시야를 좀 넓혀볼 수 있고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오늘 조정은 매수익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마지막으로 짧게만 볼게요. 지금 최근 오늘 조정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오늘 조정 나오는 자리가 결국에는 주가가 레벨업한 이후에 이제 지지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구간에서 조금 더 힘을 받는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 오늘 조정이 나오지만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방산, 철도, 수소 모멘텀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상상인 증권에서 내년도에 유망하게 집중해서 볼 종목 10가지 종목에 들어가기도 했던 종목인데요. 현대로템에 대해서 이호섭 PB도 모아나가는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도록 하시죠.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프로브 카드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마이크로2 나노가 주가가 4분의 1 토막까지 하락한 이후에 상승, 오늘장의 바닥권에서 상한가까지 올라서면서 8,58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용 프로브 카드 만드는 기업인데요. 제조 공정 가운데 테스트 공정에 사용되는 기술 집약적 장치로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반도체 칩의 결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부품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2 나노뿐 아니라 PMT 같은 종목도 역시 이런 프로브 카드 제조 기업인데요. PMT도 28%까지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집 매트릭스가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3,75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백신 후보 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했다는 소식으로 상한가 들어가고 있고요. 대화제약이 28%, 미래반도체가 22%까지 상승하면서 17,89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 보시면 IT 주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 아이언 디바이스도 13%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상장됐었던 신규 상장주죠. 시스템 온칩 이번 주에 상장이 됐는데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재차 크게 반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IMT는 세계 최초로 HBM 웨이퍼용 클리너 공동 개발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에 17%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오셈, 오킨스 전자 17에서 18%, 퀀텀 온이 19.95%까지 강세를 띠면서 양자 배터리 이슈 안고 있는 이 종목 연일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호섭 PB님, 코스닥의 상승률 종목 어떤 거 볼까요? 네, SM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이 언급되는 거는 자주 최근에 없었었죠. SM이 어제 이제 코리안 밸류업 지수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지수에 포함되어서 이제 시장에서 부각받게 되는 상황이 나왔는데요. 결국 이제 그 특정 지수에 주가 지수에 포함된다는 것은 그에 따른 패시브 자금 말 그대로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고요. 기업 자체적으로만 보더라도 호재가 생각보다는 좀 있습니다. 3분기에 이제 신인그룹 대비, 그 다음에 4분기에도 신인그룹, 걸그룹, 그 다음에 트로트, 그 남성 트로트 그룹 이제 대비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아티스트라는 것이 그 회사의 자산이잖아요. 이런 회사의 자산이 새롭게 세대 교체가 된다는 데 좀 의미를 두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면은 조금 고민되는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주가가 그동안 많이 내려왔었고요.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이동평균선이 이제 역배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장기 편선일수록 더 위쪽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시세가 나는 데 있어서 이 부분들은 상승을 막는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SM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는 목표가 60일 이동평균선인 67,000원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120일 이동평균선인 75,000원까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거래대금 보시면 거래대금도 그렇게 크게 실리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었던 SM 같은 엔터주들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이슈와 함께 일단 바닥권에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전략 확인해 봤고요.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장 FN가이드 하한가 들어가 있는데요. 경영권 분쟁 이슈로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4연상 이후에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오늘은 하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국테크놀로지가 19%까지의 약세를, PPI, 형제 INC, 에드바이오텍 12에서 16%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의 하락률 종목 가운데 선익시스템 나오고 있는데요. XR 관련주 7%의 하락, 그리고 DXVX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6.5%, 방산주 스페코가 5.96% 하락한 3,790원, 한주 ART, 대성 하이텍이 5에서 6% 조정인데요. PB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센지랩 말씀드리겠습니다. 센지랩 딥페이크 관련돼서 이제 보안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았었고요. 오늘 하락은 한 1.9%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데 어제 윗골이 달면서 많이 빠지고 오늘 약간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종목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상승했던 부분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관련해서 소지한다든지 시정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법사위를 통과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상정이 되어서 이제 논의가 되고 통과가 되든 통과가 되지 않든 여부가 결정될 건데 아무래도 이런 내용은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결국에는 아직까지 이 내용 딥페이크와 관련된 이제 모멘텀들이 남아 있다라는데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싶고요. 그리고 종목 자체만 놓고 얘기했을 때는 그 구글 바이러스 포탈 서비스에 연동이 되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이 종목이 보안 관련주로서 딥페이크 관련주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윗골이 달고 조정이 나왔고 오늘도 이제 약간 하락이 나오곤 있지만요. 이 종목 보시면은 지금 구간대가 딱 주가가 월봉이거든요.
주가가 진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가격대 정도가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이고요. 이 구간 매물을 소화한다라면 위쪽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모멘텀도 이제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센즈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회 본회의 상정 이슈가 나오고 있는 딥페이크 관련주입니다. 센즈랩 현재 가장 많은 매물대에 도달한 상황인데요. 이슈가 계속되는 만큼 이 매물대를 통과하고 나서 좀 더 가벼워진 움직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률 종목 가운데 센즈랩을 확인해봤습니다. PB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호섭 PB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